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요리계의 핫피플입니다. 한국인에겐 가장 친숙한 외식이죠. 중식 요리를 위해서 50여 년의 세월을 바쳐온 셰프인데요.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화교 출신 요리사. 최근 흑백 요리사로 다시 한번 명성을 얻은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와 함께합니다. 마음속에 잠재있던 그런 것들을 또 깨우칠 수도 있고,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런 열정은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불살러 봐?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요즘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저희가 한 7, 8년 전에 한번 뵙고 저 차 한잔 하시면서 시작할게요. 네. 이제 국화차 준비했습니다. 국화차 위에 나비가 있네요. 셰프님의 커리어는 다 열거하자니 너무 힘들고요. 일단 셰프님을 부르는 이제 그런 별명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불도장을 닮은 셰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아마 이제 오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잘 융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네.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푹 끓여내야 되고요. 네. 또 그러한 부분들은 온 정성을 좀 많이 들여야지 이게 나오는 거라서 그런 개념이 제 인생이나 저하고도 좀 많이 네. 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아니 맞습니다. 진짜 딱 어울리는 요리 중에 하나가 불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셰프님 아까 시작할 때 커리어 얘기를 살짝 했지만 뭐 대단하시잖아요. 만리장성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중국 요리 100대 명인이시라고 일단 들었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60명 정도의 조리 명인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동 요리 명인, 네. 뭐 북경 요리 명인, 사천 요리 명인 그런 사람들이 한 460명 정도 돼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 조리 명인 위원회에서 딱 100명만 골라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책을 만드는데 제가 그런 책을 2번 만드는 동안에 제가 2번 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2번 했으니까 그래서 자칭으로 한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칭호는 없고요. 내가 혼자 자칭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대단하신 거죠. 거기다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 한국, 중국을 넘어서 이제 프랑스까지 라리스트 이제 1000개의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셨어요. 라리스트 1000. 네. 저거는 이제 한국에 도입되자마자 제가 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중식에서는 신라호텔하고 네. 조선호텔하고 또 제 이제 개인 식당이라고 네. 할 수 있는 홍보가 또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원래 라리스트 100도 있더라고요. 네. 전 세계 100군데. 근데 네. 라리스트 1000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죠. 영광 중에 영광이긴 하죠. 네. 그때는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였죠. 겹경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오시면서 저는 여기에 셰프님이 나오신다니 했거든요. 심사위원, 사실 세계 요리대회 심사위원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여기는 어떻게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 흑백 요리사 네. 얘기를 하면 표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드시죠? 복합적이죠. 왜냐면 1회전 탈락이었었으니까. 근데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참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서 했던 얘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근데 참가해가지고 만에 이겨도 뭐 특별히 내가 큰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면 속된 말로 팔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 얘기했다가 네. 이제
처음에는 말 자체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거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근데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참가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열정이라 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잠재 있던 그런 것들을 또 깨우칠 수도 있고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런 열정은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불살러 봐 부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후배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뭔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더 신나는 것 같아요. 혼자 네.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래저래 탈락했지만 그 이후에 더 존경받는 셰프가 되셨어요. 보통 이제 그 영상을 본 반응들이 보면요. 가만히 뒤졌는데 있었는데. 그냥 너가 잘해서 이긴 건데 뭐라고 쿨하게도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뭐 실력이 넘사벽인 건 뭐 당연히 다들 알고 있고 심사위원으로 나와도 되는 분인데 참가자로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든지 철가방을 또 리스펙하는 그 모습 너가 잘해서 이긴 건데 뭐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철가방 셰프 덕분이네요. 또 큰절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게 상당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네. 보시는 시청자들이 거기서도 많은 감명이나 감동을 맞아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도 원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었는데 한동안 잊혀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갑자기 큰절을 했고 또 자기가 본인이 이겼었을 때도 큰절을 했었을 때 이제 후에 제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들이 보는 시청자들에게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었어 라고를 일깨워줬지 네. 않나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철가방 요리사가 짱이죠. 비참했죠. 창피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스스로는 왜냐면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이유를 대긴 하죠. 이제 그런 핑계 같은 이유. 그때 당시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차라리 잘 됐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피곤했어요. 아침 새벽 6시 파주 도착해야 되니까 그럼 5시 정도 일어나야 되고 젊을 때는 저도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딸린 건 분명했고 계속 이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도 이게 기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갈 수 있구나. 집에 가서 잘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그 자체는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진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쯤에서 또 다른 얘기를 좀 꺼내보기 위해서요. 보석함에 보석 같은 이야기를 담은 담담담 토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 뽑아주시면요.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좀 꺼내볼게요. 제비 뽑기는 같으네. 진담.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담? 네.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의 스승이시겠지만 나에게도 스승이 있었다. 그 스승은 왕서방이었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스승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스승님이 한 몇 분 계시긴 해요. 네. 사실 한 분을 두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왕춘량 사부님인데요. 그분이 한동안 한국에 없다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왕춘량 사부님. 그때만 해도 되게 잘생겼는데 지금 나이 먹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멋있으신데요? 역시 네. 멋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렇게 젊을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사부님이신데 꽤 젊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때 당시면 제 꿈이 칼판장이 꿈이었었어요. 칼판장이요? 칼판장이라는 게 뭐냐면 중식의 한 파트인데 네. 이 칼판장에도 지금은 주방장 그러면 후라이팬 볶는 사람을 이제 후라이팬에서 팬에서 볶는 사람을 주방장이 하는데 그때 당시는 칼판도 주방장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방송을 보는데 중국 요리를 소개하는데 거기다 후라이팬에서 음식 볶는 사람을 나오더라고요. 네, 불나는 거. 하면서 네. 막 불쇼. 근데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칼판의 시대는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는 이제 저도 이제 칼판에서 프라이팬 쪽으로 이제 전역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SNS로 보면서요. 사실 셰프님의 아드님 SNS를 보다가 보니까 이번 올 설에 이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니까 역시 셰프님의 집에 있는 음식은 다르더라고요. 당근 하나도 그냥 썰어 내놓지 않고 뭔가 모양이 나 있더라고요. 아, 예. 마누라가 예. 엄처 지하에서 오다가 왔기 때문에 왜 애들이 한다 그러는데 안돼 네 아빠가 제일 잘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꽃장식 같은 거 하나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보다는 건 시간만 주면 얼마나 할 수 네. 있어요. 할 때는 저런 먼저 오, 이걸 실제로 보다니. 그래, 기억이 난다. 옛날에도 한번 네, 했을 거예요.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지금. 아, 오랜만에 본 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자, 일단은 네. 오일을 통해서 네. 장식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오이를 껍질을 벗길 건데 손을 눌러주고 양쪽을 잡아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요? 잡고 예. 계시다가 일단 이렇게 아, 이렇게요? 놓고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게- 이거를, 제 거보다 잘 만들었네요.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이 네. 등 부분을 네. 넣어주시면 이게 또 하나의 장식이 되는 거예요. 오, 거기다 음식을 그러네요. 만들면 멋있다. 이게 오이로 만든 거니까. 이야. 네. 와, 저는 칼을 뭐 요리를 아무리 해도 사실 전혀 늘지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칼 솜씨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배워야 되고 오늘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채소로 뭘 만드시는 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이게 그냥 미적 감각이 꽤 뛰어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질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뭐 그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이게 레시피 노트 같은 건가요? 딱 보자마자 그거를 딱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놔야죠. 조그만 노트를 항상 갖고 다녔다가 그래서 툭 하면 화장실을 들랑달랑 했던 것 가서 같아요. 막 그리신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 사람 앞에 할 수 없으니까. 들랑달랑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눈치가 있었지만 네. 들랑달랑하고 메모 해놨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정리하는 거죠. 똑바로. 피곤하셨을 텐데 집에 가서 또 그걸 또 정리를 아니 그때는 하셨어요? 젊으니까 피곤이 그런 거 없죠. 에너지가 넘칠 때였었으니까. 아유,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지금 해라면 그렇게 못해요. 또 다른 얘기를 또 꺼내보기 위해서 저희가 담담담 토크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뽑아주시면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추억담입니다. 나는 3년 동안 웃는 연습을 했다. 웃는 연습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주게 될 수 있는 제일 큰 동기 네. 혹은 저를 성격을 개조를 하게 만들어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버스나 지하철이나 혹은 여기서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고요. 사람 네. 많은 데서도 옛날에는 사실 그 웃게 된 동기도 네. 상당히 성격이 내성적이었었고 완벽주의였었기 때문에 예. 주말에서 일할 때 서열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할 때 보면 주말에서 이제 중간 정도 계급되는 친구가 이런 식의 평가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일은 저보다 분명히 못해요. 못했는데 계급도 나보다 낮고 그런데 주말에서 인기가 되게 좋아. 성격이 활발하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성격이면 되게 좋겠다. 거기서 하나의 이제 뭔가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방법을 생각할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일 버스 출근하면 이제 버스 안에서 사람들 막 하하하하 크게 웃어야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내 담력 훈련도 할 수 있고 그게 진짜 훈련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안 돼요. 그쵸. 갑자기 어떻게 웃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도 있었지만 의식보다는 이게 안 나와. 둘째 날도 안 됐는데 세 번째 날 드디어 드디어 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겠네요. 뭐야? 미친 사람인가? 근데 나 스스로 뭔가 바꾸는데 굉장히 나를 이겨냈다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러다 말고도 이 주방장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겠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또라이가 됐어. 근데 몇몇 친구들이 같이 이러다 말고 네.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라이 2, 또라이 3까지 생겼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 성격을 걔네들도 약간 내성적인 성격들이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 독파를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요 이 얼굴, 그러니까 모두가 여경래 셰프하면 이 얼굴을 딱 떠올리시거든요. 웃는 얼굴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세요. 다 그런 말 하는데 아나운서님도 되게 잘 웃어서 좋아요. 저도 잘 웃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안경을 못 끼게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좀 어두운 얼굴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뭔가 상황을 내가 파악을 해야지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한참 일 배울 때였고 항상 긴장했고 사부님들이 사람들 잘못하면 무진장 욕을 해댔고 그때는 지금처럼 인권이나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게 하하하하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 원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연의 나였구나 하는 것도 느낀 적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웃으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어쨌든 간에 빨리 감추든지 없애가지고 다시 세상을 또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격, 내 안에 있는 내 성격 자체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제자라고 또 알려진 박은영 셰프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더라고요. 분명히 아빠인 것 같다. 너무너무 아빠 미소로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저 친구는 네. 알아서 다 잘하고 그러니까 잘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남이 시키기 전에 제가 혼자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일하면 일머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저가 10년, 11년 있다가 네. 홍콩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홍콩 가서 일을 할 때 지금은 오더를 받게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오더를 받아 영어로 오더를 받고 네. 주방에 오게 되면 광동어나 중국어로 자기가 또 뿜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는데 얘는 이제 그것도 넘어서 갖고 영어에다가 광동말에다가 와. 저는 표준말밖에 못 하니까 요새는 상당히 인기 있어 갖고 방송이나 맞습니다. 여기저기 혹은 여기저기서 다 저 친구만 불러갖고 네. 나를 잊었군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설마요. 상당히 잘한다고 네.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셰프들이 많습니다. 아드님도 셰프시잖아요. 네, 큰 아들도 저하고 따라서 한지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되지 않나? 네. 되게 아유. 오래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들 또 하시는 거 하는 것도 보고 계시면 어떠세요? 글쎄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최근에는 우리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칭찬을 몇 번 했대. 되게 바쁜, 저도 업장 되게 바쁘거든요. 그쵸. 지금. 여민이가 되게 바쁜 와중에 아주 고르게 일들 배분하는데 이게 보통 바쁘면 어렵죠. 욕설은 아니더라도 막 그게 거칠게 얘기하고 그쵸.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자기도 놀랬대요. 그냥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한 두 번인가 그런 칭찬하니까 그러면 일단 성격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이군요. 좋다. 되게 저하고 비슷해요. 그건 좀 미안하긴 해요. 좀 이렇게 애들한테도 강요된 왜냐면 부분이 있었을까요? 또 세상 자체가 많이 광범위한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굳이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애가 청소년기 때 약간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일을 하는데 집에서 집사님이 전화 온 거야. 학교에서 빨리 오른다고.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옥상 와서 자살한대. 갑자기 울컥하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 잠깐 놔두고 빨리 갔죠. 가니까 걔 둘이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 데리고 와서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는 않았는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환경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아이들을 아무리 잘 다스리고 뭐 하려고 그래도 학교나 어디 딴 데 보내면 또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셰프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더 성장을 하고 싶다면 좋은 팀을 만나라.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스승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맡고 계신 역할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뭐 레스토랑도 너무 바쁘신데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뭔가 생각하려면 깊숙한 생각이나 진짜 산에 가든지 바닷가를 가서 좀 쉼을 하면서 네.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거의 그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물어보신 그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물어보긴 했는데 네. 일단 쉬는 게 조금 급선무일 것 같기도 되고 그저께도 거의 오한이 들고 막 해가지고 체력이 이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이제 혼자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라 스스로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게 좀 정리가 되면은 좀 요새는 쉬려고도 쉴 수 없게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바쁘시죠. 속된 말로 만빵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지 네. 이제 조금 절제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부분의 답은 다음에 내가 드릴게요. 네.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최고의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요리사이십니다. 지금은 또 존경받는 요리사이신 여경래 셰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담에 만나요.